여러분 안녕하세요. 별쌤입니다. L씨는 처음 들고 왔네요. 파트 1 문제집 활용하는 방법 먼저 설명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문제를 푸실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전략 방법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자, 제가 이렇게 문제집 3 권을 준비를 했어요. L씨 문제집들을. 보시면 왼쪽에 있는 게 스타트 토이. 얘가 이 3권 중에서는 가장 쉽고요. 가장 쉽고 그다음에 해커 스토익 스타트가 그다음으로 쉽고요. 그리고 입문서라고 적혀 있는 거 사실 이름은 입문서지만 정말 토익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꽤 많이 어려운 게 바로 공식 입문서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난이도가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난이도 차이가 있어도 문제집 활용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이 3 권을 제가 준비를 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거 말고요. 다른 거 가지고 계셔도요. 공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구성을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다른 LC 문제집들도요. 비슷하게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문제집을 펼치면요. 무작정 문제 푸는 파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왼쪽에 핵심 어휘 익히기, 오른쪽에는 빈줄 사진과 정답 표현 이런 게 적혀 있고요. 해커스 토익 스타트 안을 봐도요. 상황별 빈출 표현이라고 해서 자주 나오는 표현이 정리가 되어 있고요. 또 제가 입문서지만 사실은 입문서가 아니다. 좀 어렵다라고 얘기했던 이 공식 입문서 보시면 얘도 똑같이 왼쪽에 기출 어휘랑 오른쪽에 빈출 사진과 정답 문장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이거부터 먼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기를 스킵하고 또는 그냥 대충 한번 읽어보고 나서 문제를 푼다? 어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이거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풀기 전에요. 파트 1에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 뭐가 있는지 일단 단어부터 먼저 외우셔야 돼요. 근데 외울 때는요.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거 보면서 lead 뻗어 있다, lead 뻗어 있다, extend 뻗어 있다, extend 뻗어 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알겠죠? 모든 문제집에는 음성 파일이 제공이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음성 파일을 들으면서 소리를 기준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슨 뜻이냐? 영어 적혀 있는 단어를 보면서 듣지 마시고요. 시선은 그냥 허공에 두고 음성 파일을 재생을 시키세요. 그럼 음성을 들으면서 lead를 들었는데, 뭐야 이게? 그러면 그때 밑줄을 그으셔야 돼요. 음성 들었을 때 extend 듣자마자 이거 뻗어 있다 라는 뜻이지라고 머릿속에 딱 떠오르면은 밑줄 그 필요 없고 surround 들었는데 뭔 뜻이지? 그럼 또 밑줄 긋고 또 다음 거 들어보면서 be arranged 들었는데 바로 정렬되어 있다 라고 내가 뜻이 떠올랐어. 그럼 공부 안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일단은 교재에 적혀 있는 영어 단어를 눈으로 보면서 듣는 게 아니라요. 보지 말고 허공을 보면서 그냥 음성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음성을 들으면서 듣자마자 내가 무슨 뜻인지 떠오르지 않은 단어만 밑줄을 긋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실제 시험장 가서 파트 1 문제를 풀 때요. 여러분 시험지에 영어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귀로 알아들어야 돼요. 모든 단어를 공부를 할 때는 리스닝은요. 항상 귀로 알아듣는 게 기준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알고 있는 단어라고 할지라도 귀로 들었을 때 무슨 단어인지 못 알아들으면요. 사실 그거는 아는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가요. 이 한국인들은 소리로 공부하는 거에 대한 그 중요성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린 단어는 되게 많이 아는데요. 못 알아들어요. 맨날 깜지만 적으면서 열심히 암기만 했기 때문에 눈은 단어를 기억을 하는데 귀는요. 단어를 기억을 못 해요. 아니 기억 못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데이터가 없어요. 못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항상 귀로 공부를 한다. 그래서 들으면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것만 밑줄을 쩍쩍쩍쩍 긋고 암기를 충분히 하고 나서 그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고 암기를 할 때도요. 밑줄 그은 거 보면서 나 혼자 그냥 리드 뻗어 리드 뻗어 이렇게 하지 말고요. 항상 단어 암기할 때도 음성 파일 켜 놓고 소리로 공부를 해 주셔야 돼요. 흉내내서 발음을 하면서 무슨 뜻인지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저랑 과외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를 숙제를 내 드리면 다음 시간에 제가 영어로 발음을 하고 뜻을 맞추게끔 시키죠. 우리가 지금 수업이 딱 시작됐어요. 그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Being displayed 무슨 뜻? Have been stacked 무슨 뜻?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탁탁탁 잘하시는 분들은요. 성적이 실제로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요거 말고
그 오른쪽에도 보시면 이렇게 영어 문장이 적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음성 파일 틀어 놓고요. A lot is reflected in the computer screen. 듣자마자 무슨 뜻인지 모르겠고 들었는데 무슨 사진인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다. 그럼 그 문장도 밑줄을 긋고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문제집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문제를 당장 풀기 전에 일단은 데이터를 많이 입력을 하세요. 알겠죠? 귀에다가 뇌에다가. 오케이? 문제풀이 연습을 하실 때는 주의사항이 있어요. 문제를 풀 때 실제 시험장 가서도 마찬가지고 음성이 나와요. Number one, A, she's 어쩌고저쩌고. B, she's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올 때 가만히 듣고 있다가 B던가 B. Number two, A. 나올 때 또 가만히 듣고 있다가 D번이네, D번. 자, 이렇게 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알겠죠? 절대로 이렇게 풀지 마세요.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성우가 A, B, C, D 보기를 읽어줄 때는요. 듣고 있다가 A 아닌 것 같은데 X, B 잘 모르겠는데 세모, C 정답인 것 같은데 D 아닌 것 같은데 정답은 C구나. 이렇게 문제를 맞추셔야 돼요. 실제로 시험장 가서도 문제지에다가 동그라미 세모 X를 하다가 정답이 나왔으면은 마킹지에다가 C번을 색칠해 나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저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좀 동그라미 세모 X를 되게 크게 그렸는데요. 여러분들 좀 작게 그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 풀 때는 꼭 동그라미 세모 X 하면서 문제를 풀자. 자, 얘를 하는 이유는요. 1번 절대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거죠. 침착하게. 그리고 2번 여러분 가끔 이럴 때 있어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장 갔어도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단어를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장 가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A 아니네. B 모르겠는데. C 모르겠는데. D 아니네. 여러분 이럴 때도 있어요. 세모가 2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빨리 하나 찍으세요. 알겠죠? 신속하게 빠르게 하나 찍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컨디션이 오늘 안 좋았어. 그래서 A 모르겠는데. B 몰라. C 어떡하지? D 그럼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제발 빨리 하나 찍어요. 알겠죠? 고민하지 맙시다. 여러분 문제는요. 앞으로도 풀 게 되게 많아요. 휘말리지 마세요. 항상 저는 시험장 가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오늘의 변호를 정하고 가라." 내가 오늘 뭐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려. 그럼 B번으로 그냥 찍는 거야. 이렇게 가는 거고 아침부터 기분이 들어. 그럼 C번으로 찍는 거야. 막 이렇게 정해 놓고 가라고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모르겠는 문제를 만났을 때는 빨리 찍고요. '다음 문제 맞춰야지.' 하면서 가야 돼요. LC 문제를 풀 때는 파트 1 부터 4 까지 여러분 듣고 푸는 문제 100 개라는 거 잊지 마세요. 무슨 단어 하나 때문에 무슨 문제 하나 때문에 거기에 휘말려 가지고 뒤에 있는 문제까지 계속 흐트러지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모르겠으면 "알아. 모르겠다." 하고 그냥 아무거나 빡 찍고 넘어가야 돼요. 그것도 실력이에요. 알겠죠? 자, 이렇게 문제풀이 전략 설명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파트 1 공부할 때는 제발 잊지 맙시다. 맞은 문제, 틀린 문제 상관없이 다 공부해야 됩니다. 이게 LC가 파트별마다 공부하는 방법 다른데요. 파트 1은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번 맞췄어. 2번 틀렸어. 이렇게 하면은 많은 분들은 2 번만 공부하시거든요. 안 돼요, 여러분. 1 번도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부할 때는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리스닝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된다? 소리를 기준으로 공부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래서 답지를 펼치면 답지 안에요. 정답이 쫙 적혀 있잖아요. 이거를 A, B, C, D를 또 틀어 놓고 들어보세요. 근데 들으면서 또 허공을 보면서 듣는 거예요. 듣다가 문제점을 찾으셔야 돼요. 자, 이 리스닝 공부할 때요. 문제점은 저는 항상 3 가지를 강조를 많이 해 줍니다. 3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아예 모르는 단어가 들릴 때가 있어요. 들었는데 모르겠어. 답지를 봤는데 와 처음 보는 단어야.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다큐멘터리를 처음 보는 단어라고 해 봐요. 그럼 모르는 단어면 외워야죠. 다큐멘트만 밑줄을 딱 긋고 외우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점은 뭐가 있느냐? 모르는 발음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이 D번에 서랍장, 서랍이란 단어 있죠. 저거를 눈으로 보면 해석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꽤 있는데 귀로 들었을 때 못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발음을
몰라서.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영어 문장 보면서 듣지 말라 그래요. 왜? 보면서 들으면 내가 눈으로 기억하고 있는 단어가 귀로 들리니깐 귀로도 내가 알아듣는다고 착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자, 저 단어 발음 어떻게 합니까? endure 이렇게 하죠. endure 이렇게 합니다. 자, 저 소리 뭐야? 나 어색하다. 내가 저걸 실제로 시험 내서 들으면 못 알아듣겠다 하는 모르는 발음도요. 밑줄 긋고 소리를 외우셔야 돼요. 그래야 알아듣고 멋지를 맞추죠. 그 세 번째 문제는 뭐가 있느냐? 연음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연음이라고 해서 연결되는 소리 있죠. 실제로 영어 발음을 할 때도요. 원어민들이 "She is looking in a file drawer." 이렇게 발음 안 해 주잖아요. 발음을 연결해서 합니다. "She's looking in a file drawer." 이렇게 읽어 주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음성 파일 들었어.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근데 잡지를 봤더니 내가 아는 단어만 쫙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요. 이게 은근히 연결되는 그 소리를 내가 못 알아들어서 틀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연결되는 그 소리를 찾아 가지고 연습을 해 주셔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C번을 볼까요? 이런 거 볼 때 "She is moving a cabinet." 이렇게 하지 않죠. she is를 붙여서 she's 그리고 moving a 하지 않고요. 관사는 크게 발음 안 합니다. 어도 더도 크게 발음 안 해요. 그래서 moving a cabinet, moving, moving, moving. 소리가 되게 작게 나와요. 그래서 she's moving a cabinet 이렇게 붙여서 발음하는 부분들, 소리가 작게 들리는 부분들, 크게 들리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찾아서 표시를 해서 공부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파트 1 공부할 때는 이 세 가지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뭐 파트 2든 3든 4든 항상 발음을 많이 해 봐서 그 소리가 익숙해져야지 우리는 잘 알아듣거든요. A씨의 나의 문제점 파악하기는 다 똑같아요. 모르는 단어, 모르는 발음, 연음을 못해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다. 이 세 가지를 항상 리스닝 공부할 때 유념하시면서 걔를 적용해서 공부를 해 오시면 됩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이런 거 열심히 안 보고 짤데기 없는 브이로그 이런 것만 보지 마시고 알겠죠? 다 지켜본다고. 자, 그럼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요. 그리고 혼자 독학하시는 분들도요. 공부하는 방법 똑같으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렸던 방법 기억해 가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혼자 하셔도 여러분 제발 많이 외우세요. 많이 외워야 잘 알아듣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 끝. 안녕. 오늘의 수다 타임. 항상 마지막에는 여러분 친구가 없어요. 제가 살고 있는 주변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친구 삼아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제가 썸네일에다가 그리고 저는 "받아쓰기 싫어해요."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그거 진심이에요. 전 받아쓰기 정말 정말 싫어해요. 음. 제가 공부할 때도 받아쓰기 하는 거 싫어하고요. 그리고 숙제도 받아쓰기 저 절대 안 내주죠 여러분. 그죠? 그 이유는 여러분 모르는 단어 많으시잖아요. 그쵸? 스펠링도 잘 모르시잖아요. 받아쓰기를 왜 해요? 받아쓰기 공법은요 여러분 두 번 또는 세 번 듣고 나서 받아 적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르는 단어도 많고 철자도 모르는 게 많으니깐 두 번 세 번 갖다 안 돼. 막 다섯 번 듣고 막 열 번 들어요. 근데 모르는 단어가 여전히 많으니까 열 번 들어도 못 적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에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 그럴 바에 그냥 제가 제시하는 공부 방법을 맞춰서 듣고 '못 알아듣는 소리다.' 밑줄 긋고 답지를 확인하고 성우 목소리 들으면서 따라 연습하셔야 돼요. 그게 훨씬 더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저는 받아쓰기 하는 거 정말 극혐합니다. 극혐. 모르는 단어 많은데 뭘 받아 어떻게 받아 적을 거야. 그리고 토익이 스펠링을 물어보는 시험이에요? 아니잖아. 그 스펠링 그 받아 적어서 뭐 할 거예요? 하지 말아요. 알겠죠? 뭐 받아쓰기로 도움 많이 받았다, 성적이 많이 올랐다 하시는 분들은 그 방법이 맞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공부하기 시켰으면은 좀 더 빨리 점수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받아쓰기 공부를 해본 적은 없어요. 하지 마! 안녕.